여러분, 혹시 백합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순백의 꽃잎, 그 고귀한 자태.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백합을 왜 순결한 여인의 혼이 머문 꽃이라 불렀는지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지금의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백운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백운은 그 이름처럼 구름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백운을 볼 때마다 저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백운의 아름다움은 겉모습보다 그 마음씨에 있었습니다. 병든 노인을 정성껏 돌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없는 나그네에게 처마를 내어주고 추운 겨울밤이면 자신의 이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백운은 홀로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실 텐데. 백운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저 멀리 바위 틈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선비가 동굴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리 들어오시게나. 비를 피하시게. 선비의 이름은 석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에 비를 만나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은 참으로 맑고 깨끗하구려. 마치 산속의 맑은 샘물 같소. 선비님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꼭 과거에 급제하셔서 훌륭한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가 그친 후 석현은 백운에게 작은 비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면 아가씨를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간직해 주시겠습니까? 백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나눈 채 헤어졌습니다. 석현이 떠난 후 백운은 매일같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운에게 다른 혼처를 권했지만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백운의 어머니는 딸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지만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봄 마을에 한양에서 온 행상이 들렀습니다. 백운은 용기를 내어 석현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혹시 석현이라는 선비를 아시나요? 과거를 보러 간 행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선비 말이요? 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행상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석현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까지는 아니었지만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했죠. 그리고 곧바로 백운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구들이 남쪽 해안을 침범한 것입니다. 새로 급제한 선비들도 모두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석현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백운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편지를 맡았던 사람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현은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백운,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해. 행상의 이야기를 들은 백운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백운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석현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자신을 잊어서라고,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백운은 석현에게 받았던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비녀를 보며 백운은 결심했습니다. 저도 그분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른 아침 백운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인사를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석현을 처음 만났던 그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한 백운은 석현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말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선비님, 저 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비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백운은 하얀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운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백운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백의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바로 백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을 찾아 나선 마을 사람들이 동굴에서 백합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너무나 아름답고 순백했지만 어딘가 슬픈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백운이가 된 것이로구나. 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이야. 사람들은 그 백합 옆에서 석현에게 받았던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비녀도 신비롭게 반짝이며 백합을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운을 위해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합의 씨를 받아 마을 곳곳에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백합은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랐습니다. 그것도 순백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이것이 백운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백합을 볼 때마다 백운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합은 순결한 여인의 혼이 머문 꽃이다. 이 전설은 단순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백운과 석현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내면을 보고 사랑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 것이죠. 둘째, 약속의 소중함입니다. 백운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고 석현 역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백운을 잊지 않았습니다. 셋째, 순수함의 아름다움입니다. 백운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희생과 헌신입니다. 석현은 백성을 위해, 백운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백합꽃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백합을 보시거든 잠시 백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백의 꽃잎 하나하나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느껴보세요. 순결한 여인의 혼이 머문 꽃, 백합.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